안녕하십니까. 이천화과학학원 김태경 선생입니다. 드디어 이제 6평을 봤잖아요. 그래서 6평 문제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는 평이한 편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좀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총평 뻔합니다. 평이해요.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작년 수능보다는 쉬운데, 작년 6평보다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래도 작년 6평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작년 6평보다 조금 어려운 정도지 수능만큼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본 5월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랑 비교를 했을 적에도, 그거보다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개념문항 총 13문항, 추론문항 7문항. 언제나 이제 그렇듯이 13대 7 비율로 나왔고요. 개념형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되게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지엽적인 보기가 하나라도 끌고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지엽적인 지문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했어요. 좀 이제 그나마 시간이 걸리거나, 이건 좀 새로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3번하고 18번 있었는데, 방어작용 문제가 이제 자료가 처음 나온 자료긴 한데, 그게 뭐 신유형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기본 개념형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신문항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방역 문제는 언제나 이제 계산이 문제인데 4페이지 넘어갔을 때 시간이 그리 부족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힘들지 않게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개념 문항이지만 계산하느라고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다는 정도입니다. 자, 이제 추론 문항은 킬러 문제가 없어요. 워낙에 킬러 문제 내지 말라고 한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요. 중킬러 문제로만 구성이 됐는데 중킬러 문제라고 해서 문제 푸는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7번 문제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는 최고 난이도 문제이긴 해. 그런데 그게 킬러 문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작년 수능 문제를 변형시킨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 수능 17번도 이렇게 OX 표 문제로 나왔고 굉장히 유사 문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15번, 12번, 전도 문제랑 이제 DNA 표 분석 문제가 있었는데, 요건 올해 이제 수능 특강 문제에서 변형한 것으로 보이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특강까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렵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답률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유전 파트 문제들은 아직 연습들이 덜 됐는지 유전 파트들 문제들 난이도에 비하면 정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유전 파트들을 얼마나 추스리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시간과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몇 등급까지 가능할지를 이제 가늠을 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는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언제나 나오는 생물의 특성 문제지. 볼게요. 가와 나는 발생과 생장, 항상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땀을 흘려서 체온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항상성에 관한 지문이죠. 달걀은 병아리를 거쳐서 닭이 된다. 발생과 생장. 자, 그리고 적은 가지나의 예시가 하나 나와 있으니까 볼게요. 기억. 가는 항상성이다. 맞고요. 니은.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발생과 생장은 다세포 생물한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다세포 생물이 이제 몸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구체적으로는 체세포 분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더운 지역에 사는 사막 여우는 열 방출에 효과적인 큰 귀를 갖는다. 어때? 더운 지역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몸의 구조가 변형이 된 적응과 진화의 예시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3개 다 맞는 보기가 되죠. 자, 물질대사 문항이죠. 새로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 1과 2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포도당은 탄수화물이니까 이게 이화작용을 거치게 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되고요. 아미노산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가 발생합니다. 즉, 이 두 과정은 모두 세포 혹은 이화작용의 예시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이학은 이산화탄소가 맞고요. 니은, 간에서 니은이 요소로 전환된다도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을 완화시켜주는 과정이 일어나죠.
그리고 디귿 1과 2에서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맞기는 한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할 것은 모두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이 지문에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지? 이 과정에는 모두 효소가 관여한다. 이런 과정, 그 지문도 많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연동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요 3번 문제가 이제 그림이 이제 처음 나온 그림이긴 한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개념형 문항이 있기 때문에 방어작용에 관한 개념을 잘 갖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하나도 불편함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림 가는 어떤 사람이 병원체 X에 감염되었을 때 생성된 X에 대한 항체 Y의 구조를. 자, X는 병원체고 Y는 그에 대한 항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는 X와 Y의 항원 항체 반응을 나타낸 건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항원 결합 부위이다. 어때요? 대칭형으로 생겼지, 그치? 여기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죠. 자, 그리고 그림을 봐도 여기 병원체 X가 있고 요 뾰족 나온 부분이 있지, 그치? 여기 기억 부분이 와서 결합을 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억, Y는 형질세포로 생성된다. 이거는 개념 지문이지.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는 형질세포 맞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X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부위다. 아니죠. 항원 결합부가 항원에 맞춰서 특이적인 구조를 갖춘 구조인 거야. 즉, 니은이 아니라 기억 부위가 되고요. 오히려 니은은 모든 항체의 공통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서 나가 일어난다. 그쵸? 체액성 면역 반응의 기본이 항원항체 반응이니까 이것은 기억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호르몬에 관한 이것도 기본 개념 문제죠. 표는 사람의 내분비생 기억과 니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표적기관을 나타냈는데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은 뇌하체 전엽과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 뇌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ADH는 후엽에서 분비가 되죠. 그 다음 표적기관 항인효 호르몬은 콩팥에 가서 수분 지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이니까 표적기관은 콩팥이 되고요.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뇌하체 후엽이 아니라 전엽이고요. 니은. ADH는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ADH 기능이니까 맞습니다. 디귿. TSH와 ADH는 모두 혈액을 통해 표적기관을 운반된다. 기본 개념이지. 뭐 혈액에 의해서 호르몬이 운반되는가. 그치? 그래서 운반 과정을 물어보는 지문. 그래서 니은과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죽이죠. 그쵸? 그림은 핵상이 EN이 식물 피해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세포 1부터 3을 나타냈는데 1부터 3은 분열기에 전중 후기에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이제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꼬불탕 보이는 요 시기니까 여기가 전기. 양극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후기, 가운데 모여 있으니까 중기죠. 자, 그래서 기억 1은 전기의 세포이다. 맞습니다. 니은 3에서 상동염색체의 접합이 일어난다. 이거 틀린 보기로 많이 나오죠. 상동염색체의 접합은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감수 분열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것은 무슨 분열? 체세포 분열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디귿 1부터 3에는 모두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맞습니다. 염색체라는 구조는 DNA를 히스톤에 감아서 뉴클레오섬 단위로 뭉쳐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열기가 됐던 감기가 됐던 살아있는 세포의 핵에서는 우리는 히스톤 단백질을 모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학의 탐구 문제입니다. 암이 있는 생쥐에게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지 못해서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어. 뭐 한 거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가설 설정을 하고 증명을 하는 과정이니까 연역적인 탐구 과정이겠죠. 그래서 나도 볼게요. 동일한 암이 있는 생쥐 집단 1과 2를 준비하고 2에만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을 주사했어. 실험자가 인위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2가 실험군. 1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집단 1은 대조군이 되죠. 대조 실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는 물질을 인식하도록 돕는 물질의 처리 여부 자체는 조작 변이이 되는 거지. 대조군에는 안 했고 실험군에 했으니까. 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암세포의 수를 측정한 결과
A에서만 암세포의 수가 줄었는데 그게 1과 2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라, 암이 있는 생체에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도록 도우면 암세포의 수가 줄어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뭐지? 가설이 맞다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A에서만 암세포가 줄어들었어. 그 A는 어디겠어? 여기 2겠죠. 인식하는 물질을 처리해 준 부분. 그치? 그래서 기억. 조작 변이는 기억의 주사 여부이다. 그렇죠.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이니까. 니은 A는 2다. 그것도 맞습니다. 디귿.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네요. 결론을 내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자, 언제나 나오는 신경계 문제라서 요거는 공부가 언제나 돼 있어야 돼. 까먹으면 다시 보고, 까먹으면 다시 보고, 언제든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자율신경 A와 B가 방광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는 A와 B가 각각 방광에 작용할 때의 반응을 나타냈고요. 일단 A는 앞에가 짧고 뒤가 기니까 교감신경을 나타냈고요. B는 반대 부교감신경이죠. 근데 교감도 부교감도 지금 표적기관이 방광이잖아. 그렇다면 여기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둘 다 척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신경 A, 교감신경이 흥분했더니 방광이 확장, 이완됐고요. 부교감이 흥분했을 때 수축했어요. 이런 얘기죠. 보기 봅시다. 기억.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불기 말단, 신경절 이후 말단이면 6이야. 교감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거 맞습니다. 니은 B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성립됩니다. 부교감 신경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각각의 표적기관에 대한 중추에 들어있는데 지금 표적기관이 방광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척수가 맞죠. 디귿 A와 B는 모두 말총신경계에 속한다. 당연하지, 그지? 그리고 심지어 요 디귿 보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A와 B는 모두 원심성 신경이다. 성립되죠. A와 B는 모두 척수의 전근으로 나온다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같이 연결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이제 기관계에 관한 문항입니다. A와 B는 배설계와 소화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 기억. 첫 번째, A에서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한다. 당연히 소화계의 기능이죠. B에서 오줌을 통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이건 배설계의 기능입니다. 자, 그럼 지문을 봅시다. 기억. A는 소화계이다. 맞아요. 소장은 B에 속할 리가 없죠. 소장은 어디에 속하는 거야? 소화계에 속하죠. A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된다. 맞습니다. 소화계의 기능은 음식물로부터 영양소를 소화해서 흡수해서 영양소를 획득해줘서 조직세포에서 세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거를 운반해주는 건 순환계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것은 기억하고 디귿을 읽으면 됩니다. 자, 핵형 분석 문제인데 신유형 절대 아니고 그동안 많이 출제가 됐던 형태가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익숙해져 있어야 되는 유형이란 소리야. 자, 그림은 핵상이 EN인 동물 A부터 C에 세포 가부터 라 각각이 들어있는 모든 상염색체와 동그라미 기억을 나타냈는데 자, A부터 C는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되고 그러면 개체가 3마리인데 종이 2가지야. 그럼 한 종에 2마리가 들어있어. 그 2마리가 같다 다르다를 어떻게 구분할까? 우린 염색체로 관찰하니까 성별로 구분을 해야 될 거야 아마. 자, 그 다음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에 하나이다. 그쵸? 성염색체를 하나 그려줬다는 얘기야. 가부터 라 중에 2개는 A의 세포이고 A와 C의 성은 같다. 그럼 B는 성이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야 이제 어디에 속했을 때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어디 볼게요. 우리는 뭐부터 봐야지? 핵상부터 볼 거야. 가세포 핵상 N, 나세포 핵상 EN이죠. 그리고 다세포 핵상 EN, 라세포 핵상도 EN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봐야 돼? 핵형을 봐야지. 염색체의 생김새를 봤을 때 닮은 꼴을 찾아보게 되면 다를 뺀 가, 나, 라의 핵형이 동일하죠. 그렇다면 뭐지? 아, 얘네는 같은 종. 얘만 다른 종. 근데 얘를 보니까 둘 짝꿍 맞고 하나가 짝꿍이 안 맞아. 아, 그럼 얘는 수컷이구나. 근데 여기 어때? 얘도 둘 짝꿍 맞고 얘가 안 맞아. 그치?
아, 그럼 얘도 수컷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 A와 C의 성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이 같아. 얘네 둘이 A-C 관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럼 얘를 기준으로 봐봐. 같은 종의 세포가 가나 라인데 라는 EN 이퀄 4 플러스 XY 구조죠. 그쵸? 요 성염색체가 X를 그려줬는지 Y를 그려줬는지 그건 모릅니다. 아직은. 그러면 EN 이퀄 6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종인 거야. 그런데 나세포가 EN인데 몇 개 그려져 있어? 4개 그려져 있지? 아, 그럼 얘는 EN 이퀄 6이 돼야 되니 염색체 2개가 생략이 됐군요. 2개가 생략될 수 있는 성염색체는 X염색체, X를 가지고 있었네. 얘는 암컷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건 무슨 염색체? Y염색체. 자, 그러면 이제 가세포를 봐봐. 뭘 갖고 있어? Y염색체를 갖고 있으니까 아, 이거 수컷세포. 자, 아까 뭐라고 했지? 2개는 A의 세포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컷세포 얘네가 A의 세포가 되고요. 얘는 C의 세포 성별이 같으니까 그리고 얘가 개체 B의 세포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 염색체이다. 아니지, 그려준 건 Y. X를 안 그려준 거야. 간은 A의 세포 맞고요.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 1개당 체세포 분열 중기면 핵상은 EN이라는 거 떠올려야 돼요. 상 염색체 수분의 X 염색체 수는 B가 C보다 작다. 일단 B는 EN이야. 그치? B 세포는 EN이니까 상 염색체가 4개 있고요. 암컷이니까 X 염색체가 2개가 있죠. 자, 그러면 C는 어떻게 될까? 이거 현재 EN 세포인데 X 하나 생략됐어. 얘도 EN 이퀄 6이었던 거야. 근데 성염색체가 XY로 수컷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얘도 상염색체는 4개야. 다만 X염색체가 하나인 거야. 따라서 누가 크다? B가 2배 크다. 그래서 작은 게 아니라 크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만 맞습니다. 자, 질병과 병원 체질. 자, 요런 문제 나왔을 땐 주워 먹어야 돼. A부터 C는 결핵, 독감, 말라리아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결핵은 병원체가 세균이고, 독감은 바이러스,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이죠. 그죠? 요 정도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C의 병원체는 유전 물질만 있어. 그리고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효소 없는 거지. 그럼 저 중에 누구? 아하, 바이러스. 그 얘는 누구? 독감. 자, 그 다음 B의 병원체가 원생 생물에 속해. 끝났네. B는 말라리아. 그럼 A가 결핵.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유전 물질 있을 겁니다. 그치? 말라리아 유전 물질 있고 세포 구조니까 효소도 갖추고 있어. 다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X가 아니라 O고요. 비감염성 질병 여기 없어. 다 병원체에 의한 감염성 질병이죠. 디귿. C의 병원체는 바이러스이다. 독감이니까 바이러스 맞죠? 그래서 맞는 보기는 디귿밖에 없습니다. 자, 혈당량 조절이 혈당량 조절. 그림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냈는데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잘 봐봐. 탄수화물을 시간 0일 때 섭취를 하면 혈당량이 증가할 거야. 근데 혈당량이 증가하면 낮추려는 호르몬이 증가할 거니까 이때 증가하는 호르몬 기억이 낮추려는 인슐린이고요. 반대된 얘가 글루카곤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 세포로 포도당이 흡수되면 혈당량은 낮아지지. 맞는 설명.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자, T1일 때 인슐린 농도가 이만큼이고요. T2일 때 인슐린 농도는 요만큼입니다. 인슐린은 뭐하는 호르몬? 혈당을 낮추려는 호르몬. 그래서 언제 많이 분비돼? 혈당이 높을수록 많이 분비돼. 어디가 높은 거야? T1이 높은 거지. 예, 틀렸고요. 디귿,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중간내가 아니라 이거 항상성이니까 간 내의 시상합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어. 자, 이 문제 수능 특강이랑 비슷하게 나왔지 어렵지는 않아요. 배치가 이제 요 페이지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자, 읽을 때 조심해야 돼. 같은 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아하, 세 쌍 모두 연관. 요거 깔고 가야 돼요. 그러한 ABD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표는 어떤 가족원의 구성원의 세포 1부터 4가 갖는 DNA 상대량을 표로 제시를 했고요. 자, 이제 아버지의 세포 1은 G원기 세포면 당연히 복제되지 않은 EN이지.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4는 감수 1분열 중기면 EN 중기. 감수 2분열 중기면 N 중기. 생식세포면 그냥 N.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일단 아버지 세포에서 힌트가 벌써 하나 나왔어. 뭐니? 라지 A, 스몰 a가 102예요. EN인데 합이 1밖에 안 나왔어. 무슨 염색체? X염색체. 아하, 이거는 X염색체 연관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는 남자니까 X를 하나 갖고 있겠네. 그럼 끝났어. 어떻게? 1, 1, 1. ABD에 대해서 하나씩 있지. 그러면 10, 10, 0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X염색체에 라지 A, 라지 B, 스몰 d, 그리고 Y염색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어머니의 세포 2, 아들의 세포 3, 딸의 세포 4가 있습니다. 그런데 EN 중기, N 중기, 감수 분열 끝난 N. 숫자 1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까? 감수 분열이 끝난 세포 중기일 수는 없는 거야. 그치? 따라서 요 아들의 세포가 N 생식세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들도 어떻게 돼?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01, 10, 01.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염색체 있는 거야? X염색체. 그럼 아들의 생식세포 N인데 여기에 무슨 염색체? X염색체가 있었군요.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 아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아들은 X염색체에 스몰 a, 라지 b, 스몰 d가 있었어요. 하나 더. 아들의 X염색체는 누가 줬다? 엄마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 엄마의 X염색체 하나 찾았네. 스몰 a, 라지 b, 스몰 d를 아들한테 줬잖아. 자, 엄마 세포 2를 봐봐. 라지 A, 스몰 a가 2형 접합으로 잡혔지. 둘둘 2형 접합이니까 얘가 EN 중기세포가 되죠. 그러면 EN 중기세포고 여자는 X염색체를 2개를 갖잖아. 그러면 이게 빵이면 여기가 동형 접합이었다는 소리지. 여기가 2개면 여기도 2개일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 엄마 정리할 거야. 엄마는 라지 A, 스몰 a. 그럼 이쪽에 라지 A. B는 라지 BB 동형. D는 라지 D, 스몰 d 2형 접합. 여기 라지 D 이렇게 있었던 거야. 자, 그럼 우리 요 딸 세포는 N 중기세포야. 있으려면 짝수로 있어야 돼. 자, 스몰 a가 빵이니까 라지 a가 2개 있을 거고 여기가 20, 20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자, 그럼 딸을 한번 정리해 볼게. 현재 딸이 갖고 있는 X염색체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있어요. 이거 누가 준 거야? 그치. 요거. 엄마랑 요거 완전히 일치하죠. 엄마한테서 요거 받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X는 어떻게 돼야 돼? 아빠한테 받아야 돼. 그럼 우리 아빠 뭐 갖고 있어? 요거, 라지 A, 라지 B, 스몰 D. 그럼 딸은 여기서 아빠한테 X를 받아서 라지 A, 라지 B, 스몰 D가 있었겠네. 이렇게 잡으면 되죠.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A 플러스 B는 4가 아니라 지금 돈이 얼마니? 4 플러스 2로 6입니다. 그 다음 4의 염색 분체수. 4는 핵상 N의 중기세포야. 그러면 4는 핵상 N의 염색 분체수니까 중기라서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2의 염색 분체수. 2는 뭐야? 엄마 세포지. 2N인데 중기야. 그럼 2N에 다시 곱하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돼? 2네. 이게 맞습니다. 디귿. 동그라미 기억에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A, 라지 BB, 라지 D, 스몰 d이다. 자, 동그라미 기억. 딸. 그지? 딸의 유전자형 라지 AA, 라지 BB, 라지 D, 스몰 d 성립이 되죠. 그래서 이게 맞아서 니은 디귿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조리 X 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는 아니라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근수축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고 제시된 값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한번 봅시다. 기니디는 우리가 알고 있는 2분의 I 대 2분의 겹치는 구간 H대를 그대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 표에서는 시점 T1, T2에서 기억 플러스 디귿, 니은 플러스 디귿, 그리고 X의 길의 일부 값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T1일 때 X의 길이는 L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A대의 길이는 1.6이다. A대는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1.6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일단 시점 T1에서 니은 플러스 디귿이 1.4로 제시가 됐으니 A대가 1.6이야. 그러면 여기 니은 값이 얼마? 여기 1.4 빼면 0.2. 그래서 니은이 0.2, 0.2 대칭이니까 가운데 H대는 1.2 요거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T2 시점은 어떻게 되느냐? T2도 마찬가지. X의 길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T2 시점에 X 전체의 길이가 지금 2.8이라고 했거든. 그런데 A대의 길이가 똑같이 1.6이야. 그죠? 그러면 1.6을 2.8에서 빼게 되면 얼마? 1.2. 그럼 그때 기억의 길이는 반띵해서 0.6인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기억 플러스 디귿이 1.4가 돼야 돼. 아하, 기억이 0.6이니까 디귿의 값은 그럼 얼마? 0.8이 되죠. 어허, 디귿이 0.8이 되면 우리 다 구한 거야. 뭐? 변화량을 구했거든?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 거니? 시점 T1에서 디귿의 길이가 1.2였는데 T2가 됐더니 0.8이 됐어. 마이너스 0.4 델타 값이 나왔습니다. 0.4만큼 수축을 한 거야. 자, 그러면 X의 길이도 어떻게 될까? T1에서 T2가 되면서 0.4 수축을 해서 2.8이 되니까 L의 길이는 얼마다? 3.2군요. 요거 찾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찾고 보기서 물어보는 거 하나씩 해결을 합시다. 기억,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0.2가 아니라 0.4가 길고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를 더한 값은 1.0이 아니라 얼마? 1.4가 나와야 되죠. 디귿, T1일 때 X의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3분의 4L. 근데 L이 얼마야? 3.2 곱하기 8분의 3을 곱하면 얼마가 돼? 1.2. 그러면은 Z1으로부터 1.2 거리인 지점을 T1에서 찾으라는 건데 생각을 해봐. H대가 지금 0.4 감소했었어. 그럼 기억은 얼마 감소할까? 0.2 감소하겠지. 그럼 여기 얼마? 0.8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1.2 위치거든, 1.2. 그러면 어떻게 되니? 액틴 필라멘트 여기 반쪽까지가 1.0. 이거 벗어나서 여기 어딘가에 해당하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돼? 디귿에 해당한다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막 미지수를 쓰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은 2점짜리가 될 수밖에 없죠. 다음 것도 봅시다. 자, 유전원리와 확률 문제인데 정답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냐면 그렇지는 않고 이 파트를 조금 훈련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라서 유전 파트 공부가 안 된 친구들은 이 김에 이제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는 6번 염색체에 나는 7번 염색체에 있어요. 무슨 소리지? 가형질과 나형질은 독립관계야. 가는 한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A, B, D가 있으니까 이것은 복대립 유전이고요. 표현형이 4가지야. 유전자는 3가지인데 표현형이 4가지니까 중간 유전이 포함된 복대립이 되겠죠. AA와 AB가 표현형이 같으면 A가 B보다 우성이란 뜻. 그 다음 BD와 DD가 같으면 역시 D가 B보다는 우성이란 뜻. 그러면 중간 유전이 되는 관계는 AD겠지. 따라서 우열 관계는 A와 D가 불분명하고 B가 열성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나는 두 쌍의 EF에서 결정이 되는데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지? 7번에 있어요. 아하, 그럼 이거는 다인자 유전인데 두 쌍이 연관된 다인자 유전이군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제 P의 유전자형이 A, B, 라지 스몰이 라지 F, 스몰 F이고 PQ는 나의 표현형이 서로 같아요. 나의 표현형은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Q의 경우에는 앞에 가는 모르겠어. 근데 나의 경우에는 여기에 EF가 대문자가 2개인 어떤 형질을 갖고 있어요. 유전자형은 모릅니다. 자, 이제 P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나의 표현형이 최대 12가지라고 했어. 지금 가형질과 나형질이 독립이니까 두 세트가 독립, 인수 2개로 인수분해하면 3 곱하기 4 또는 4 곱하기 3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쌍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무슨 소리냐면 자, P의 경우 나에 대해서 EF가 연관이 되었을 때 만약에 상인 연관이라고 해도 생스테포가 어떻게 돼? 대문자 20. 상반 연관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11. 생스테포의 대문자 조합이 얼마 안 나와. 그래서 Q도 대문자 두 개만 갖고 있다면 이 중에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이쪽이 맞아요. 그러면 자손에서 표현형이 3가지가 나오는 연관관계를 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P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Q도 동일하다면 생각해봐. 이러한 연관관계일 때 생스테포 N은 대문자가 2개 혹은 빵개죠. 근데 만약에 Q도 똑같은 동일한 패턴의 연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대문자 2개 또는 빵개. 그럼 자손의 표현형은 대문자 4개, 이렇게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빵개 3가지가 나오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 표현형으로 읽을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가 표현형이 4가지가 나온다는 뜻은 P가 지금 A, B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뭘 갖고 있어요? 표현형 4가지가 다 나올까? B, B도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Q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B, D가 돼야 B, B도 만나고 A도 발현되고 D도 발현되고 A, D도 발현이 돼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Q의 유전자형까지 얼추 찾았어요. 마지막으로 자손 A의 가나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을 물어봤는데 BD면은 누가 우성이지? D가 우성이니까 D가 발현이 될 겁니다. 그럼 가부터 정리할게. 가의 경우 P는 A, B, Q는 B, D, 그지? 거기에서 D가 발현이 되려면 생각해봐. 뭐밖에 없어? BD가 되는 수밖에 없지. A가 들어가면 D 발현될 수 없어. 그치? 우열광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마찬가지로 BB잖아, 이거는. 그치? 따라서 이거밖에 안 돼. 아하. 그럼 가에 관해서 Q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표현형이 대문자 2개가 되는 경우 요거잖아, 지금. 그치?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 양쪽의 부모 모두 생스테포 N이 대문자 2개 또는 빵개인 거야. 그치? 근데 이것은 1대1, 1대1 관계잖아. 그치? 그래 놓고 N과 N이 만나서 자손이 다시 2N이 될 때 다시 한번 대문자가 2개가 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거야. 어떻게? 이것 또는 이거. 생식세포는 양쪽에 두 가지 랜덤으로 만나서 경우의 수 2. 따라서 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Q와 같을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총 확률은 8분의 1이군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라고. 자, 15번 문제. 이거 수능 특강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그치? 이거 보면서 X, Y 이런 걸 보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착시가 일어났으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고요. 이거 처음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수능 특강은 최소 풀어봐야지, 그치? 자, 우선 볼게요. 전도 전달에 관한 건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림만 띄웠습니다. 이제 봅시다. 그림은 뉴런 A부터 C의 지점 PQ와 D1부터 D6의 위치를 표는 P와 Q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3ms일 때 D1, D2 그 다음에 6ms일 때 D3, D4 요거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7ms일 때 D5, D6의 막전이를 나타냈어요. T1, T2는 3ms, 7ms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 자, 다시 한번 조합이 어떻게 되냐. 3ms에서 어디 갔니? 3ms일 때 D1, D2 6ms일 때 D3, D4 그 다음에 7ms일 때 D5, D6에 관한 정보인데 얘네 T1, T2가 요 정보 중에 하나야. 요 조합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림 사이에서는 D1, D2, D3, D4, D5, D6 차이의 거리만 나타냈는데 그림 바로 위에 P와 D1 사이의 거리는 1cm이다. 여기가 다시 1cm라는 걸 추가 정보를 줬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X와 Y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중에 하나고요.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1, C의 흥분 전도 속도는 2입니다. 속도를 줬어. 자,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A, B는 속도가 1,
C는 속도가 2, 요 조건을 줬고요. 그 다음에 A와 C 각각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A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그린 가나 중 하나이고 C의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하는 나머지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적어도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자료를 줬으니 우리는 D3, D4에서 X, Y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런데 어차피 이게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 중에 하나야. 또 하나, D3하고 D4 사이의 거리는 0.5cm이니까 D3에 도착한 후에 D4까지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5ms가 추가가 될 겁니다. 속도가 1이니까. 자, 그럼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이 0.5ms 차이가 나는 그래프를 먼저 찾아야 돼. 자, 플러스 30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60이 여기 찍혀 있는데 여기 사이의 시간차는 1ms야. 안 맞지?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 30이고요. 마이너스 60 여기 찍혔어. 여기 시간차 얼마야? 0.5지. 그러니까 아하, A 그래프는 요 그래프를 읽어야 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쪽은 C 그래프로 읽을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그럼 전도 속도가 1이기 때문에 P에 자극을 주게 되면 D1에 도착하는 시간은 1ms, D2에 도착하는 시간은 2ms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D1, D2는 언제 측정한다고? 3ms에 측정을 해요. 잘 생각해봐. D1 지점은 요 그래프 읽어야 돼. A니까 1ms에 도착을 했어요. 그지? 3ms에 뭐 하는가? 요거네. 마이너스 80이네. 자, D2 지점은 언제 도착해? 2ms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3ms에 시작하니까 2, 3 요거지? 아하,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60이겠네요.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6ms일 때 D3, D4에 관해서는 이제 순서대로 읽었을 때 플러스 30, 마이너스 60 우리 순서 정할 수가 있는데 잘 봐봐. 얘가 X, Y라고 했는데 D3 먼저 도착을 해. 요 그래프에서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60은 여긴데 먼저 도착한 애가 막전이가 많이 진행되니까 뭐겠어? 플러스 32겠지. D3 먼저 도착했을 테니까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6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X값은 우리 다 뭘로 읽어야 돼? 플러스 30으로. Y값은 마이너스 60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60 데이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그렇다면 T1은 언제? 3ms에 관한 정보고요. 그때 마이너스 80이 D1, 마이너스 60이 D2가 되죠. 그렇다면 T2의 시간은 7ms가 되는 거야. 자, 7ms였을 때 D5, D6인데 저거는 신경 C잖아. 신경 C야. 그러면 신경 C는 전도 속도가 2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D5에 도착을 해서 D3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ms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막전이 변한 그래프가 1.5ms 차인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60과 0이거든. 일단 마이너스 60은 여기. 0이 여기와 여기가 있는데 시간차가 1.5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1.5 시간차는 여기네. 그렇다면 0ms는 제분극이 0ms군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렇다면 두 지점에서 먼저 도착하면 막전이가 많이 진행된다며. 그치? 그럼 요 0ms 제분극이 D5 지점, 마이너스 60 탈분극이 D6 지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기는 하지만 왔다 갔다 읽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지만 많이 헷갈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X는 플러스 30이다. 우리 아까 찾았죠? 맞고요. 니은 리을은 D6다. 아니죠. D5 찾았습니다. 디귿 Q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한번 주고 경과된 시간이 6ms일 때 D5에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어디서 측정하는 거야? D5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6ms에 측정하면 하고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있냐면 D5 7ms 측정값이 있는 거야. 그치? D5 7ms 측정값이 요거야. 그치? 그럼 뭐겠어? 6ms에는 요거겠네. 1ms 전이니까. 그럼 뭐 하고 있는 거니? 0 탈분극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 디귿을 읽을 수가 있죠.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언제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점수 주는 문제니까 한번 확인할게요.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나타냈고요. 개체군 기역 그리고 개체군 니은 사이의 상호관계 기역. 그다음 니은과 디귿이 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기역은 상호작용, 그렇죠?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개체군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이니까 군집 내에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상호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니은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작용이고요. 디귿은 반작용이죠. 자, 그럼 해당하는 예시를 봅시다. 기역. 늑대가 말코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어서 생물과 생물 간에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관계잖아. 그럼 기역의 예에 해당한다 설명할 수가 있고요. 요 상호관계는 잡아먹었으니까 뭐지? 포식과 피식이죠. 자, 니은 지의류에 의해 암석의 풍화가 촉진됐어. 자, 지의류는 생물이고요. 암석은 비생물적 요소,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미쳤네. 그럼 니은이 아니라 뭐다? 디귿이다. 분해자는 당연히 생물이죠. 비생물일 리가 없죠. 분해자,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다 세포로 구성이 된 생물.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역밖에 없습니다. 자, 17번 문제가 현재 이제 최고 난도, 이번 시험의 최고 난도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이 문제로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댈지 모르겠어. 그 수준은 아니고, 손을 대면 될 수는 있는데, 시간은 좀 걸려 푸는데,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그치? 그래서 이 자료를 어느 순서로 빨리 찾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이 된 친구들은 시간 내에 풀 수 있었고, 아닌 친구들은 시간 내에 풀기가 버겁고, 요 정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난이도 자체는 킬러까지는 아니고요. 중킬러에서 약간 난이도가 높은 정도. 그러나, 처음 나온 게 아니야. 작년 수능과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 풀어본 친구들은 똑같은 거 나왔는데 거의 그런 마음으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어떤 가족의 유전연질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인데 가부터 다 중 두 개는 13번 염색체예요. 뭔 소리야? 상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가 있고요. 나머지 한 개는 X염색체에 있어요. 성염색체 유전 하나, 상염색체 연관 유전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부터 다 중에서 두 개는 우성, 나머지 한 개는 열성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표에서는 이 가족 구성원의 성별, 가부터 다의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요. 자, 표 밑에 설명 좀 먼저 볼게요. 이 가족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야. 그런데 염색체 수가 22개인 생세포 기역과 24개인 생세포 니은이 수정돼서 자녀 4가 태어났어. 그럼 자녀 4는 비분리된 생식세포끼리 만나서 핵형이 정상인 EN이 됐어요.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형성 과정에서 다 13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 비분리는 모두 상염색체 비분리입니다. 그럼 X염색체, 성염색체과는 무관하다는 뜻이지. 저게 힌트가 돼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자, 가에 대해서 부모는 가가 발현됐는데 부모와 다른 딸, 자녀 2가 태어났습니다. 부모와 다른 딸의 의미는 상염색체 열성이었지. 아하, 그럼 뭐야? 가, 우성, 정상, 열성. 일단 얘 상염색체. 그죠? 13번. 자, 그럼 부모는 이형 접합이고요. 그죠? 여기는 열성이 됩니다. 얘는 비분리돼서 열성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상에 있고 다른 하나는 X에 있어. 그치? 하나 더. 하나 우성, 하나 열성이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 X염색체는 비분리가 없어서 정상적인 유전을 하는 관계인 거야. 자, 우선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나에 대해서 아빠 X가 우성 X고 엄마가 열성 X 둘이라면, 즉 정상 우성 나열성 X염색체라면 딸은 모두 정상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얘는 비분리니까 그렇다 치고 아들은 모두 어떻게 돼야 돼? 엄마랑 동일해야 되는데 얘가 안 맞아. 그럼 뭐야? 정상우성 나열성 X로 설명이 안 돼요. 그 얘기인 거야. 그럼 다는 어떨까? 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빠 우성, 엄마 열성으로 봤을 때 아들 둘이 엄마를 따라갔으니까 성립이 돼.
아빠는 우성인데 그럼 딸들은 아빠를 따라가야 돼. 근데 비불리는 상념색체니까 X하고 상관없어서 이 딸은 다 정상이 나올 때 그것도 성립이 안 되지. 그럼 무슨 소리일까? 나하고 다를 X에 놓고 정상, 우성, 나 열성로 놨더니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우리 뭐 하라는 거야? X염색체인 애는 걔가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인 거야. 자, 그럼 나머지 상염색체가 어떻게 되는 걸까? 2개 우성, 하나 열성이라고 했더니, 그치? 그럼 나머지 하나, 이 나머지 그 13번 염색체 가와 연관이 된 나머지 하나가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인 게 남았다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자, 이게 나냐 다냐의 문제인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이게 만약에 자, 볼 거야. 정상우성 나열성이냐 정상우성 다열성이냐의 문제인 거야. 그럼 가에 대해서는 일단 정상이 열성이니까 여기와 연결된 것을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연결된 게 연관이 된 게 나던 다던 정상은 우성이거든.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우성이 들어갔으니까. 뭔 소리냐면 열성을 가지고 찾는 게 빠르다는 얘기야. 자, 그럼 자녀 3의 경우 얘는 열성, 다가 발현됐어. 정상, 우성, 다열성이면 요거를 먼저 해볼 거야. 아니면 나가 연관인 게 확실하니까. 자, 그럼 자녀 3이 자, 가우성, 정상열성, 정상우성, 다열성 요게 상염색체 연관이면 하고 가는 거야. 그렇다면 자녀 3은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 다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니? 아버지는 아들한테 정상 다를 줬는데 가에 대해서 이형접합이니 가. 다에 대해서 정상 발현됐으니까 이형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될까? 아들한테 정상 다를 줬고요. 그죠? 엄마는 이형에 다가 발현됐어. 그럼 여기 가에 다가 있어야 되는 거지. 다가 열성이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열성 누구 있니? 자녀 2가 있지. 자녀 2하고 맞는지를 볼게요. 자녀 2가 가에 대해서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이 들어가. 그럼 아빠한테서 정상 다, 엄마한테서 정상 다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다가 발현되지 않았어. 아, 그럼 뭐야? 가다 연관이 성립이 안 되는 모순을 찾은 거야. 우리 뭐 확인했니? 가나 연관이 확실하다는 걸 찾은 거지. 요렇게 연관이고 얘가 X 염색체. 그럼 다 우성, 정상 열성 요거 X.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정상 우성, 나열성, 상염색체 연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로 정리를 할게. 이거 틀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가 나가 발현된 사람이 현재 열성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을까? 확실한 사람부터 찾아갈 거야. 엄마가 이형이 열성이기 때문에 정상, 가, 그리고 나 이렇게 가지고 있죠. 자, 그 다음 자녀 1. 나에 대해서 열성이야. 그치? 나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나가 발현이 돼야 돼. 그럼 아빠도 나가 있는 거지, 지금. 그치? 아빠도 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빠 이형접합이네? 그럼 아빠는 이형접합 상태예요. 근데 상인지 상반인지 모르니까 자녀 2도 갑시다. 자녀 2. 자녀 2는 가에 대해서 열성이니까 정상. 그리고 나에 대해서 우성 정상이 발현됐으니까 적어도 하나의 정상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나가 동형이었기 때문에 엄마한테 나를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정상 나는 엄마한테서. 아, 그럼 정상은 아빠한테서. 그럼 아빠는 여기가 이렇게 됐네. 그 얘기지. 자, 그럼 자녀 1의 경우 아빠한테 가나를 받은 게 확실합니다. 자, 이제 자녀 3. 자, 자녀 3도 가에 대해서 정상 발현됐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정상이 발현됐으니까 얘네 둘이 똑같은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여기도 아빠한테 정상, 엄마한테 정상 나를 받았어요. 자, 이제 자녀 4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찾으면 됩니다. 자녀 4는 그럼 가에 대해서 정상 그런데 나가 발현이 된 거야. 자, 그럼 이거 뭐야? 자녀 4가 열성이 발현이 됐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정상 나가 열성인데
다른 게 섞이면 안 돼. 근데 아빠한테 나 받을 땐 가가 따라하고 아빠한테 정상 받을 땐 정상이 따라와. 무슨 소리지? 아빠한테 받은 게 없어. 그럼 자녀사는 아빠한테서 상념색채 n-2를 받았고요. 엄마한테서 정상 나를 2개 n+1을 받아서 정상 나, 그래서 열성이 발현됐어요가 되죠. 그 엄마의 감수 2분열 비분리 n+1을 받았어요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볼게요. 기억. 나는 우성영질이다. 아니죠. 나는 열성인 거 찾았고요. 아버지에게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를 모두 갖는 정자가 형성될 수 있다. 자, 스몰 h, 라지 r, 스몰 t인데 자, 생각해봐. 스몰 h는 열성이야. 가에 대해서 정상. 라지 r은 나에 대해서 우성인데 이것도 정상이죠. 스몰 t, x에서 정상이죠. 열성이니까. 그럼 아버지가 정상 x를 만들 수, 생세포를 만들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어때? 13번 염색체를 요거 받으면 가능하죠. 그죠? 우리 아버지 어때? X에 다 정상 가지고 있었어. 그렇다면 요거 가능하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마지막 티귿. 동그라미 니은은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난자이다. 자, 24개인 난자는 맞는데 1분열 비분리가 아니라 2분열 비분리. 한쪽 걸 2개 받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닌 걸 골라내야 되니까 시간은 걸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못 풀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방형구 문제인데 계산이 약간 귀찮죠? 계산이 귀찮은 문제지 어려운 문제 아니야. 요 정도도 못 버티면은 공부 조금 더 해야 되는 사람이다. 볼게요. 서로 다른 지역 1, 2의 식물 군집에서 우점종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라고 했어요. 자, 1, 2에 각각 방형구를 설치해서 식물종 A부터 C 분포를 조사했는데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A부터 C의 개체수와 상대 빈도, 상대 피도, 중요치를 구한 결과 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어떡하지가 아니고 이제 잘 따라가 봐. 여기 수치가 다 나왔으니까 1지역의 비종을 토대로 해서 1지역을 해석을 해볼 거야. 중요치가 90이야. 그러면 여기 합했을 때 얼마지? 65%지. 그럼 90에서 빼면 얼마가 남아? 25%. 아, 그러면 B는 상대 밀도가 25%. 개체수가 5개일 때 25%, 10개면 50%겠네. 아하, 그럼 여기도 25%, C는 개체수 5개였다. 요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5%, 40%, 45% 합비 110% 가능하죠. 그럼 A는 어떻게 해요? 상대 빈도의 합은 10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20%죠. 그럼 50, 20, 30 더하면 중요치가 여기는 100%. 아하. 그럼 A 지역의 우점종은 누구다? 종 C구나. 요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역으로 갈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자, 여기 합이 상대값은 합이 100%가 나와야 돼. 40, 30. 그럼 여기는 30%. 그럼 30%, 35%, 그리고 여기가 75%니까 여기는 10%. 자, 그래 놓고 여기서, 어떻게 구하지? 그게 아니고 잘 생각을 해봐. 상대 밀도도 합은 100%가 나와야 돼. 그럼 무슨 소리냐면, 나머지 A, B 합이 90%가 돼야 돼. 근데 걔네가 2대1로 나눠 갖는 거잖아. 개체수의 비율이. 90%를 2대1로 나눠 갖게 되면 60%,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125%야. 60%, 40%, 100%. 그럼 여긴 25%. 다시 여기서 합이 100%가 돼야 되네. 그럼 얼마지? 요거 합이 60%니까 40%. 그럼 여기 상대 밀도, 빈도, 피도 합은 30, 30, 40해서 여기 다시 10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지역 2의 우점종은 누구? A였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기억. 1에서 C의 상대 밀도는 25%이다. 우리 구했지? 맞습니다. 니은 2에서 지표를 덜고 있는 면적은 뭐 봐야 돼? 피도 봐야 돼. 피도. 그치? 상대 피도가 가장 넓은 애가 B네. 큰 종은 B다. 설명됩니다. 마지막 티귿. 1에서의 우점종은 C. 2에서의 우점종은 A니까 틀렸지? 모두 A는 아니고요. 지역 1에서는 C가 나오니까 이것은 기억 니은으로 읽을 수가 있으면 돼요. 자, 가계도 문제인데
어렵다고 쫄거나 이런 문제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계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 꽤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계도는 어차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한눈에 바바박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조금 자료를 읽는 속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집안의 유전형제 가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 중에서 하나만 X이 있어요. 그럼 뭐야? 하나 X, 하나 상 요 조건이죠. 그 다음 가는 A세트, 나는 B세트에서 결정이 되고요. 라지 AB는 각각 완전 우성이니까 우열 관계가 분명한 형질입니다. 가계도는 구성원 A를 제외한 지금 가계도 구성원들의 가나 발현 여부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가나 발현 여부를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자, 우선 1번은 둘 다 정상이고요. 2번은 정상 나가 발현됐습니다. 3번 가정상 정상 나. A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니까 여기는 남자죠. 그렇죠? 여기 정상 나. 그 다음 6번이 지금 가나가 모두 발현됐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하나 찾았어. 뭘 찾았냐면 부모와 다른 자손은 열성 형질. 이건 기본이지. 그치? 어딨어? 부모가 정상인데 얘가 가가 발현됐으니 가가 열성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이게 상인지 성인지 아직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엄마가 이형접합이다까지만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가가 또 발현됐으니 여기도 이형접합인 것까지 확인합니다. 근데 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그래서 표를 주는데 구성원 3, 4A 6번에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줬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걔네들은 012를 순서 없이 줬으니까 네가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죠. 일단 정리를 하면 3번은 가정상, 가가 열성이었고요. 4번은 정상, 나, A는 남자고요. 6번, 딸내미, 가나. 그래서 여기가 열성. 자, 그러면 동그라미 기니디가 0, 1, 2 중에 하나인데 아이시고 값을 어떻게 정하나? 자,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어차피 0, 1, 2 중에 하나잖아. 그치? 0, 1, 2 중에 하나고요. 지금 가에 대해서 3번과 6번이 열성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몰라. 그렇긴 한데 잘 봐봐. 4번이랑 6번이 둘 다 나가 발현됐거든. 그치? 그리고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이야. 이 사람들 이형접합일 수 없지. 이형접합이라면 라지비 스몰비, 라지비 스몰비 11, 11 돼야 되잖아. 안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소리일까? 이 사람들 동형이야.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0 또는 2가 되는 거지. 자, 거기에 그렇다면 남은 기억이 DNA 값이 얼마? 1. 그러면 기억이 1인 거를 정리를 하고 나면 자, A는 이형접합 이네 나에 대해서 뭔 소리지? 남자한테서 이형접합으로 DNA가 2개라는 뜻은 상염색체라는 것이. 요게 잡혔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아, 나는 상에 있어. 이 소리야. 그럼 자동으로 가는 X에 있어가 되는 거야. 가는 X에 있어. 자, 가가 X에 있고 열성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3번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 또 2형접합이 되는 거지. 상염색체니까. 그러면 11이면 2형접합인 거야. 아하. 그러면 정상우성, 나 열성상.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에 대해서는 정상우성, 가 열성 X.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열성인 거야.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나는 열성이래요. 그리고 상염색체에 있으니 자동으로 이형접합, 이형접합. 자,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나에 대해서 이형접합이지. 아하, 그럼 얘는 정상 발현됐어. 그래서 이형접합이야. 자, 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지금 몰라. 가에 대해서는 지금 모릅니다. 다만 6번 딸내미가 가가 발현됐어? 아, 딸내미의 X는 아빠한테서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아, 그러면 이 A 아빠는 가유전자가 X에 있었을 거야.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다 찾은 거야. 보기 볼게. 기억. 가의 유전자는 X 염색체 있다 찾았죠. 니은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a DNA 상대량이 디귿인 사람.
자, 스몰 a면 가유전자야, 그치? 그게 디귿이면 몇 개가 돼야 돼? 자, 잘 봐. 나가 열성이었잖아. 스몰 b였어. 그럼 나가 발현됐으니까 여기가 2개겠네. 여기는 빵개고. 그러면 디귿이라는 얘기는 나가 열성 동형인 사람이 몇 명이니? 그 소린 거야. 어딨어? 하나, 둘, 셋, 4명이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3명이 아니라 4명이라서 틀렸습니다. 디귿.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나 중에서 나만 발현될 확률은, 자, 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가는 발현되지 않고 나가 발현될 확률을 물어봤어요. 나는 열성이고 상염색체야. 그러면 아빠 이형접합, 엄마 열성이니까 나 발현 확률 2분의 1. 가는 우성인데 X염색체거든? 그럼 아빠는 가 Y이기 때문에 뭘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럼 엄마가 정상 X를 줘야 돼. 엄마 5번이 정상 X를 줄 확률이 다시 2분의 1. 그럼 2분의 1 and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지 8분의 1이 아니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기억밖에 없다는 거야.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생물 다양성이라서 그냥 점수 주는 문제 마무리하는 문제입니다. A와 B는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문장을 읽어보면 한 생태계 내에서 존재하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그냥 대놓고 종 다양성이죠. B는 같은 종의 개체들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져서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B야. 대립 유전자가 다양해. 유전적 다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A는 종 다양성이다. 맞죠? 니은 A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는 서식지 파괴가 있습니다. 제1원이지 서식지가 파괴되면 종의 감소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야. 디귿. B가 높은 종은, 즉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오히려 낮은 거죠. 굉장히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져도 거기에 뭔가 적응한 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 니은이 됩니다.